저는 충북연합회 노인지도자 대학장을 맡고 있는 김숙종입니다. 우리 노인대학 프로그램이 결국은 노인대학에 나오지 않는 분들에게도 똑같은 혜택이 갈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국에 계시는 우리 수강생, 어르신 여러분들, 노인이 행복해야 세상이 행복합니다. 노인은 정말 그 살아있는 끝날까지 커다란 그 박물관 또 도서관 하나의 아주 증인 탱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서 지혜와 덕망을 높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은 그 전통문화 이야기, 이렇게 해서 앞에 쇼트가 붙었는데 좀 짧게 하는 이런 그 전통문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소활자 발상지가 청주기 때문에 그 문화유산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게 고인쇄박물관인데, 우리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 금소활자본이 직지죠. 여러분들 뭐 먼저 답을 하시는데, 직지가 흥덕사에서 1377년, 흥덕사에서 몇 년? 1377년. 어느 절? 흥덕사. 그래, 흥덕사는 지금 흥덕사 절터기 때문에 흥덕사지 이렇게 얘기하죠. 절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의 금속활자 구텐베르그 성서보다 몇 년이나 더 앞섰냐면 78년이나 앞섰다. 이렇게 오늘 이 시간 좀 더 기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앙공원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여기다 한자를 더 넣었어요. 중앙과 공원 사이에 역사라는 말을 넣었거든요. 청주의 중앙공원은 청주의 중앙에 위치해 있으면서 청주에 옛날부터 있던 많은 역사적인 그 유적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보시는데, 이게 1500년 고도의 역사문화 도시로서 청주가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는 중앙공원만 한 데가 없다. 그래서 역사자를 넣은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중앙역사공원. 네, 앞으로 26년 되면 중앙역사공원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고려공민왕 10년에 여기 망선루가 설치됐고, 효종 2년에 1651년도에 충청도 병마절도사 영문 이렇게 또 여기 설치되어 있고요. 요거 보면은 어두워서 잘 안 보이긴 했는데 그 서원향약비라고 그래요. 같이 해보세요. 서원향약비. 예, 우리가 청주를 또 주성, 서원 이렇게 얘기하는 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향약비인데 향촌사회의 자치규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빡빡하게 글이 적혀 있어요. 청주 목사로 오셨던 율곡 선생님이 잠깐 계시다 가셨는데, 선조 4년에 1571년도에 이 서원향약비를 여기다가 중앙공원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026년까지 이제 앞으로 완공 계획을 하는 그런 계획서예요. 그다음에 이 중앙공원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서 카트를 제가 더 준비했는데, 여기 보면 단기 4282년 8월 15일이라고 적혔는데, 그거는 곧 1949년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1949년도에 청주 7만 시민일동이라고 그 대한민국 독립기념비를 세웠는데, 지금 청주 시민 인원이 몇 명이에요? 85만 명 정도죠. 예, 잘하시네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몇 년도예요? 1949년.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그때는 청주 시민이 몇만이었다고요? 7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록물 같은 거, 이런 관리가 너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 개인의 기록도 중요하고 집안의 기록도 중요하고 또 지역의 역사의 어떤 기록도 소중한 거라는 걸 이 시간 깨달아 주시면은 기록의 생활화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면은 임진왜란 때의 육지전투, 육군 최초 그 승전비가 여기 있는데 민양공 화천당 박춘무 선생 전장기적비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엄청 길죠? 근데 그게 최초 승전비다. 그 임진왜란 때. 그 다음에 의병장 항공봉수인데 조남이 한봉수예요. 한공. 그래서 한봉수 그 의병대장의 그 독립운동가 요거 맞서 싸운 그런 그 공덕비가 여기 있다는 거. 우리는 그냥 지나다니면서 글자만 봤잖아요. 그저 그냥 무심코 지났잖아요. 무심코 지난 그곳의 역사가 얼마나 기록이 많이 돼 있는지, 만약에 청주로 누가 오신다,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손님을 모시고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중앙공원으로 가셔서 거기에 옆에 중앙공원당에 있는 맛있는 음식도 오래된 백년 가게에서 먹을 수 있고, 그죠? 너무 기쁘지 않아요? 네,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순교자 현양비라 해가지고 여기 순교자 현양비라고 적혔어요. 그 다음에 청주 척화비라고 돼 있는데 이 글자가 떨어져 나갔거든요. 이 청주 척화비가 얼마나 시련을 당했는지 어느 집 앞에 하수구 뚜껑 위에 있었던 거를 발견해가지고 여기 갖다가 설치를 한 거예요. 청주 척화비는 조선 후기에 병인 양요하고 신미 양요를 승리로 이끈 흥선대원군이 외세가 못 들어오게 탁 척화비를 세우면서 전국에다가 외세와 함께 화친하면 역적이다, 뭐 이런 표현으로 해서 이거를 세워놨던 거야. 근데 우리는 이 척화비뿐만 아니라 외세를 우리에 못 들어오게 했던 그 기간 동안에 굉장한 발전이 또 저해될 수도 있었던 거죠. 그죠? 장단점이 있어요. 여기는 보면 중앙공원 랜드마크에 지금 랜드마크라고 하는데 같이 해보세요. 청주 앞각수. 아유, 점심 안 잡수셨어요? 청주 앞각수. 그래, 이게 그냥 봐가지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같이 한번 읊어보는 건데요. 앞각수라니까 무슨 물 이름 같잖아요. 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은행나무를 말하는데 이 앞자가 오리 발처럼 생겼다 그래서 앞자예요. 오리 발처럼 발갈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가 발갈기 같으냐? 이 나뭇잎 모양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오리 발갈기 같이 생겼다. 이래서 그렇고 여기도 보면은 이 은행나무가 단풍 들었을 때인데 굉장히 이쁘지 않아요? 그리고 뿌리도 그렇게 오리 발갈기 같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 900살이 넘었어요. 그럼 우리가 900년의 역사, 1000년의 역사를 말하려면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중앙공원 싹싹 가가지고 모시고 가서 이게 나이가 900살이 넘었대요. 이렇게 했는데 거기 글자 읽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는 우리 지방을 지키고 충청권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지도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공원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문화유산 세 번째 국보 41호가 있어요. 제가 그 두산 리브더 제니스 아파트에 사는데 그때 당시에 도청이 허가를 냈을 때 이거 층수를 내려라. 그랬는데 그 내리는 층수를 국보 41호가 청주에 있으니까 41층으로 해라. 이렇게 했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국보 41호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용두사지 철단간이에요. 그런데 철자는 안 붙어도 되는데 사실은 단간이거든요. 근데 철로, 이게 다 나무로 만드는 단간은 많은데 철로 만드는 단간은 우리나라에 3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청주에 있는 철단간이 뭐냐? 국보 41호로 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용두사지로 보면 용두사가 있었던 절이라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그 용두사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 이
길을 다는 그 길을 다는데 그 다는 그 깃발을 달아두는 장대를 이 단간이라고 했고, 요 단간을 지켜주는 요거를 단간지주라고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세 번째 기둥에 요렇게 튀어나온 글자로, 볼록볼록한 글자로 기록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고증학적으로 보면 이거를 더 의심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국보 41호가 거기 바로 가까이에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화유산 네 번째로 엄청 중요한 말씀 드려요. 용화사의 그 무심천변의 용화사 있죠? 그 용화사가 석조불상군이라는 거는 군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고, 석조, 돌로 만드는 불상이란 뜻이죠. 그런데 이게 기록에 있어요. 이게 엄청 중요한 기록에 있는데, 그래서 리얼 스토리 1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그 전에 1901년 고종의 후궁 엄비 아시죠? 엄비가 영친왕을 낳고 나서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순헌황 귀비엄씨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 꿈에 청주의 7구의 그 불이 나타나서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강가에 묻혀서 고통을 받고 있으니 집을 좀 지어주세요. 이렇게 꿈에 나타났는데 잘 모르면 청주 지주로 있는 이희복이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래서 누가 고종왕자한테 바로 엄씨가 얘기를 해서 어명으로 이거를 이희복님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이희복님도 그 군수님도 그때 당시에 같은 꿈을 꾼 거예요. 같은 날. 그래서 시켜가지고 서쪽, 서북 쪽에 거기에 가서 그걸 해보니까 거기에 7분의 불상이 나와서 요거를 용화사를 지으면서 여기다가 모신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요거예요, 요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유등보살 나한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보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보물, 국보물 985호인데 요거는 어디에 있냐면은 여섯가모니 뒤에다가, 이 등 뒤에다가 새겨져 있는 그 나한상이에요. 근데 용화사를 100번 가보신 분도 이거를 모르더라고요. 근데 용화사 가시면은 그 뒤로 가야지만이 이 국보물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1901년이지만 신라 말의 선덕 여왕서부터 고려 초의 조각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 스토리가 있는데 지금은 시간상 그 얘기는 이제 생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청주에 스토리가 많다는 거를 알 수 있겠죠? 예. 어땠어요? 좀 공부가 됐어요? 예. 그럼 박수 한번 쳐보세요. 감사드리고 한 1분에 걸쳐서 퀴즈 하나 낼게요. 피드백. 불조 직지 심체 요절, 직지예요. 는 몇 년도, 언제 간행이 됐나요? 손 들고 얘기하셔요. 네. 1377년. 또 나오세요. 일로 오셔요. 첫 번부터 여기로 쓰세요. 자, 마지막으로 직지를 프랑스 도서관 폐창고에서 발견한 박사님 이름은? 손 먼저 드신 분 나오셔요. 제일 먼저 드신 분 나오셔요. 네. 자, 수고하시고 답변을 해주신 분께 시집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여기 시집은 총무님이 하나씩 나눠주세요. 시집은 여기 청주에 계시는 김혜경 그 시인님의 시인데 거기에 그림이 제 그림이, 책자에 그림이 제 그림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드리고 이 책에 여기 간지에도 그림이 이제 좀 들어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너무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통문화에 관심을 갖는 우리 노인 지도자 대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 노인 지도자대학 학생 장종원입니다.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학생들 간의 관계는 어떠세요? 전에 알았던 분도 많이 만나보고 또 충청북도 도내 각 시군에서도 많이 오셨기 때문에 아주 사교에도 많이 도움이 됐다고 그렇게 봅니다.
노인대학 총무를 맡고 있는 신동우입니다. 모든 분들의 그 뒷바라지를 좀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노인대학에 오니까 뭐가 제일 즐거우신가요? 예, 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여기 오니까 멀리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모르는 분들도 이렇게 새로 만나고 이렇게 하니까 참 반갑고 고맙고 좋습니다. 예. 많이 배울 점이 있고 특히 학당님 같으신 분들은 너무 자상하게 우리들 잘 이끌어 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감사하고 고맙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